네, 프로그래밍 기초 9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열의 개념, 배열이라는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배울 그 문법은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배열은 어떤 변수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10명 있는데요. 이 1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나 봅니다. 그 시험을 보고 각각의 성적들을 저장하고 그 성적에 대한 평균 성적을 계산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10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각각 입력을 받든지 어쨌든 뭐 그 고정적으로 값을 할당하든지 간에 어쨌든 변수 10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 1번에서는 개별 변수 사용 방법이라고 해서 S0부터 시작해서 S1, S2, S 해서 S9까지 10개 변수를 각각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10개 선언하니 하고 난 뒤에 각각의 변수들마다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평균 점수를 계산한다면 S0부터 S9까지의 값을 각각 다 더하여 10으로 나누면 그 평균 값이 계산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10개의 변수만 있으니 다행인데 그 뭐 이게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됐든 아니면 내지는 1000명이 됐든 간에 그런 아주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변수를 전부 선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나온 방법은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와 같은 문법 체계를 갖습니다. int하고 s하고 뒤에 대괄호를 입력해서 대괄호를 써서 그 배열의 크기 개수만큼을 적어줍니다. 10이라고 적는다면 s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10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집합체로서 하나가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개가 아니라 100개 내지는 1000개를 선언한다고 해도 이 숫자 값만 바꿔주면 한 묶음의 그 저장 변수를 묶음 단위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를 전부 일일이 10개 내지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중복하여 뭐 개별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이것 말고도 나중에 우리가 보시게 되겠지만 10개의 값을 다 더한다든가 내지는 10개의 값을 뭐 출력한다든가 할 때 각각의 변수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배열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용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열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면, 배열이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정수로 되어 있는 번호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이 첨자라고 하는 번호에 의한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이해한다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요. 자, 배열은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대로 뭐 int s 10개 이렇게 선언되었었죠. 그 각각은 어떻게 우리가 그 각각의 10개의 저장 공간이 우리가 확보되어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각각의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안에 대괄호 안에 번호를 씀으로써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가 되겠죠. 10개니까 0번부터 시작하는 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변수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0, 1, 2, 3, 4, 5, 6, 7, 8, 9 해서 배열의 값을 참조하거나 내지는 꺼내올 수 있다. 참조하거나 내지는 할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의 방법들은 각각의 변수들을 독립적으로 S0부터 S9까지 10개 변수들을 int, S0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아까 배열 방식이 아니라 일반 변수 선언 방식으로 선언했을 경우에는 각각 변수들이 독립적으로 선언되어지고
조작되어진다, 관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배열은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차이가 매우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일반 변수 선언하는 방법들은 int, 예를 들면 자료형을 쓰고 a라고 하는 변수명을 써서 하나의 그 정수형 변수 선언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런데 배열을 선언하려면 뒤에 int하고 예를 들면 뭐 s라고 하는 배열 변수의 이름을 쓰고 뒤에 대괄호를 쓰고 그 뒤에 숫자를 써서 이 배열이 몇 개짜리 배열인지를 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int라고 썼지만 물론 float라고 쓸 수도 있고요. 캐릭터형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float b 하고 100개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실수형 변수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대로 배열 선언하는 방식은 처음에 자료형을 쓰고요. int 라면 int, float면 float, 캐릭터면 캐릭터형이라고 쓰고 그 다음 변수 이름 씁니다. score, cost, name 뭐 이런 식의 어떤 변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대괄호를 하고 크기를 쓰게 됩니다. 60개짜리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int score 대괄호하고 60. 자, 12개짜리 플로트 변수를 지금 저장하고 그걸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대괄호하고 12 이렇게 쓰죠. 캐릭터형 글자 50글자 정도를 저장하겠다라고 한다면 50개 배열로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배열이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변수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예를 들면 inta라고 선언하고요. inta라고 선언하고 그 a의 값에 어떤 값을 할당하겠다라고 하면 a에 뭐 50 이렇게 집어넣는 어떤 이런 행위는 뭐 매우 자연스러운 명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int s하고 어떻게 선언한 겁니까? 이건 10개짜리니까 s에 10개짜리가 선언이 되어 있는 셈이네요. 그죠? 다른 방식이죠. 요 int a하고 int s 10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배열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a에 50을 집어넣는 행위처럼 이렇게 어떤 임의의 공간에 50이라는 값 내지는 어떤 특정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s에 10개짜리 방의 값에 어떤 위치의 값을 저장할 것인지를 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값이 0번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9번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0번부터 9번까지입니까? 이 10개를 저장했기 때문에 10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방번호 0번부터 9번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5라고 입력했다면 몇 번째입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즉 6번째 해당하는 방에 80을 저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괄호 뒤에 그 각각의 지금 요 가운데 들어있는 번호를 우리가 첨자 내지는 인덱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배열의 첨자 내지는 인덱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배열의 첨자 인덱스를 활당하는 방법 S는 5번에 80을 저장하라. 6번째 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S의 1번에 S의 0번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은 S의 1번에 여기죠. S의 0번에 들어있는 값이 예를 들면 뭐 30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 30을 꺼내서 S의 1번에 저장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의 1번에 30을 저장하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S의 i번에 100번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i는 정수여야 하고요. 지금 아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i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냥 예를 들어 본 겁니다. i에 예를 들면 뭐 3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면 S의 3번에 10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의 i 더하기 2는 100을 집어넣어라. 이것도 뭐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i 값이 3이었다고 가정해 보면 3 더하기 2에서 S의 5번에 10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값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첨자 번호에는 인덱스 값을 배열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형태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예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해석하도록 하고 지금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S의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즉
배열이 크기가 10개인 경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자, 거기에 첨자 번호로 상수값, 정수값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배열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과 반복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레이드가 지금 5개 선언되어 있는 크기를 갖고 있는 배열인가 봅니다. 여기에 처음에 0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방부터 마지막 방의 4번에 해당하는 방까지 모두 0으로 어떤 값을 채워 넣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5개니 망정이지 50개 내지는 500개, 5000개, 5만 개, 50만 개 이런 정도가 되면 이 0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없이 길어지게 될 텐데, 이것을 좀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힌트는 방금 전에 봤었던 슬라이드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었느냐면 요 첨자 있지 않습니까? 이 첨자에 상수, 정수형 상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레이드의 i라고 하는 첨자 번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i라고 하는 값은 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느냐 하면 0부터 시작해서 5가 되기 전까지, 샵 디파인의 사이즈는 5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냥 5라고 쓴 것과 동일한 겁니다. 0부터 5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합니까? 5번 반복하게 되는데, 첨자 i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i는 0부터 4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 반복할 때 i는 0이고 맨 마지막 반복이 끝날 때 i는 4가 되고 그 다음 5가 되면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자,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면서 5번 반복하면서 i 값을 0부터 4까지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0 값을 집어넣는다면 어쨌든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반복문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개인이 망정이지 이게 500개, 50만 개 이렇게 되면 왼쪽의 코드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텐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샵 디파인의 여기 사이즈 부분을 50 내지는 500개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주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 그레이드의 총 0번부터 499번까지, 즉 500개라는 가정해서 보자는 말입니다. 499까지 값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보다 왼쪽에 있는 코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우리가 배열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정수값 3개를 입력받아 그 총 합을 계산하라. 뭐 이런 예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수값 3개가 있어야 되겠고, 정수형 변수 3개가 있어야 되겠고, 그 3개의 값에 각각 값을 입력받아서 그 총합을 계산하라. 자, 입력받지 말고요. 할당해. 3개를 임의의 값으로 할당하여 그 총합을 계산하라 라고 하는 문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1번 배열 변수를 쓰지 않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int a, b, c 이렇게 3개의 변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 그리고 a는 10, b는 20, c는 30 이렇게 해보죠. 값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총 합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뭐라고 할까요? sum 이라고 할까요? 네, sum 이라고 하겠습니다. sum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rintf로 %d로 sum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일이죠, 그죠? 정수값 3개를 임의의 값으로 할당하여 그 총합을 계산하라 라고 하는 예제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값을 좀 늘려볼까요? 3개가 아니라 5개로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로 한다면 B, C, D, 뭐 E 이런 식의 어떤 변수들이 필요할 테고요. 자, D는 뭐 33, E는 뭐 23 이런 식의 어떤 값을 넣고 썸도 마찬가지로 D 더하기 E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다섯 개까지는 이 정도까지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다섯 개가 넘어가고 10개, 20개, 100개, 200개 이런 식의 어떤 값을 계산하는 어떤 문제로 확장이 된다면 이건 좀 너무 비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그래서 배열 방식으로 문제를 바꿔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요. 자, 배열 변수를 위한 배열을 선언해야 되겠는데요. 정수형 변수 5개가 아니라 변수를 하나 선언하되 이것이 묶음 단위의 5개짜리 배열 변수로 선언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보세요. int a는 대괄호하고 5 이렇게 선언하면 a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a는 5개의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a에 어떻게 해요? 0번에는 10을, 그죠? a의 1번에는 20을, a의 2번에는 뭐 30을, a의 3번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3을, a의 4번에는 뭐 23을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합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합은 썸은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a의 0번 더하기 a의 1번 더하기 a의 2번 더하기 a의 3번 더하기 a의 4번 이렇게 하고요. 맨 마지막에 printf로 썸을 출력해주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달라진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대로 int a 5개짜리 배열을 변수가 아니라 a, b, c, d, e 이런 식의 독립적인 변수로 선언한 것을 배열 변수로 바꿔줬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 뭐 프로그램 상에서도 배열 변수를 쓴 것 이외에는 그냥 독립 변수를 쓴 것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갖게 되겠죠. 자, 여기 5개 값을 할당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가정해 보자면 더하는 문제는 좀 이것은 어떤 규칙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느냐면 반복문 형태로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for i는 0부터 i가 5가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킨다 하고요. 자, int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i 변수 하나 필요하겠고, 자, 그리고 나서 sum은 원래의 sum 자리에 더해서 a의 i번째 값을 더하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sum은 물론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a의 0번 즉 i 값이 0으로 시작해서 4까지 반복문이 바뀔 때마다 돌 때마다 값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바뀐 값에 의거해서 a의 0번부터 a의 4번까지 썸에 계속 그 값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요거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봤던 대로 임의의 값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로 바꿔오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scanf인데요. scanf %d 하고요. a의 0번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받고 자, 앞에 AND교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번 반복합니까? 이거 5번 반복해야 되죠. 1번, 2번, 3번, 4번 해서 0번, 1번에, 2번에, 3번에, 4번에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뭔가 규칙성이 발견되죠. 0번부터 4번까지 반복되는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i는 0부터 i가 5가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자, 여기를 반복을 하는 것이죠. 뭐를 반복합니까? 예, 여기를 반복하는데요. 여기서 i번에 해당하는 값으로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여기다 안내문도 한번 넣어줄까요?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A의 0번에 그 값을 입력받고 한 바퀴 돌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A의 1번에 입력받고 한 바퀴 돌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A의 2번에 입력을 받고 해서 I가 0부터 4번까지 바뀌게 되면서 반복문을 진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개 입력을 받고 5개의 값을 모두 더하는 예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개가 아니라 이제 테스트가 끝났어요. 500개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0개 늘리면 어떡합니까? 자, A의 5개가 아니라 500개로 값을 바꿔주고요. 반복문도 500번으로 바꿔주고 더하는 일도 500번 바꿔주는 일로 값을 3개만 바꿔주면 이 프로그램이 5개에서 500개로 바뀌는 그런 단순한 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반복문을 쓰는 이유, 배열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료를 한 묶음의 하나의 변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유 때문에 그 배열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